4단원 함수의 극대와 극소입니다. 자, 사전 강의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함수 fx에서 x는 a, 그러니까 한 점이죠. 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 한 점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함수값들보다 가장 크면 그때의 점을 극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열린 구간이 애매하지만 그냥 주변 값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근처에서 여기 근처 요 근처에서 관찰해 봤을 때 얘가 제일 크잖아, 그죠? 우뚝 솟아 있죠. 요 점을 극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근처에서 봤을 때 얘보다 작은 함수값이 안 보여, 그죠? 안 보여요. 그 점을 우리는 극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은 일단은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보다는 이게 좀 더 편하겠네요. 미분 가능을 내포하고 있는 연속까지 포함해서 연속 함수에서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올라가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있죠? 그 순간을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극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어디에서? 연속 함수에서. 뭐 첨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더라도 이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요 점 극대죠. 내려가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요 점을 극소라고 하는 거라고. 첨점도 극대 극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연속 함수가 아닐지라도 불연속 함수에서도 극대 극소는 관찰이 되긴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쭉 상수 함수로 이어져다가 빵꾸가 뚫렸고, 자, 위에 함수 값이 떠 있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 값들을 봤을 때 얘는 혼자서 제일 큰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도 우리는 극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불연속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주변 값들을 봤을 때 이제 얘만 가장 큰 값이잖아. 높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는 극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내려가다가 빵꾸 뚫렸어. 이렇게 채워지고 다시 올라가. 그럼 주변 값들 중에 보면은 얘가 가장 아래쪽에 있죠? 이런 점들을 우리는 극소라고 불러주는 거라고. 자, 불연속점에서도 자, 이런 식으로 극대, 극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불연속 함수보다는 보통 연속 함수, 특히나 다항 함수처럼 부드러운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를 불연속 함수보다는 자주 접하겠죠. 특히나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부드러운 곡선들입니다. 1차 함수는 직선이지만 2차 함수부터는 모조리 다 부드러운 곡선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곡선, 미분 가능한 함수, 특히나 다항 함수에서는 극대, 극소의 정의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올라가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점을 극대, 내려가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르겠다? 극소라고 부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4차 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럼 여기가 극대죠? 여기가 극소죠? 여기도 극소죠. 극대에서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르는 거고 극소에서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러한 4차 함수에서 극값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3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극대값 하나, 극소값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오른쪽 함수 fx는 1에서 극대값,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자, 봅시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이 순간을 우린 극대라고 부르고 그때의 함수값이죠? 함수값. 즉 극대값은 3이 되는 것이고 자,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순간, 이 순간을 우리는 극소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극소에서의 함수값을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극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개념, 극값과 미분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미분계수의 다른 말, 순간 변화율 혹은 접선의 기울기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a에서 극값을 가지면 뭐 이런 식으로 극소를 갖거나 이런 식으로 극대를 갖게 되면 극소든 극대든 접선을 그어보면요 x축과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죠? 자, 그래서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내려가는 요 감소 상태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음수죠. 증가하는 상태에서 양수죠. 그죠? 근데 극대랑 극소에서는 어떻다고?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발레가 있습니다. 우리 발레로 많이 등장하는 x 세제곱이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만 요 점은 극값이야, 극값이 아니야? 극값이 아니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극값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은 3차 함수에서 우리 변곡점이라고 부르긴 하죠. 자, 그러니까 A에서 극값을 가지면 접선의 기울기는 0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값이냐? 그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변곡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설명한 거지만 절대값 함수처럼 첨점은 아예 미분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극소는 극소잖아. 그죠? 극소는 극소인데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존재합니까? 안 하죠. 미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지. 요 얘기는 자, 요 위에서 했었죠. 첨점을 갖더라도 극대극소라고 칭한다. 단 미분은 불가능한 점이 되는 거지.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럼 극대극소를 어떻게 판정을 할 것이냐?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이제 도함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3차 함수 설명했으니까 도함수가 만약에 3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럼 4차 함수는 잘 보세요. 4차 함수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증간표가 맞뿔이네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W자 개형이 되는데 자, 즉 언제 극소가 발견이 되냐면 도함수 입장에서는 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순간에서 원래 함수가 극소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변하는 요 순간 즉 x는 베타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요. 음에서 양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감마죠. 감마에서 원함수는 뭐를 갖는다? 극소를 갖는다. 뿔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죠? 극대로 바뀐다. 이것도 뭐 암기하는 건 아니지. 전혀 암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당연히 극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보죠. 뭐 극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문제의 초점을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걸로 초점을 맞춰 볼게. 어차피 그래프를 그리면 끝나는 거죠.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자, 미분을 하신 다음에 인수분해를 한 거죠. 인수분해를 했을 때 자, 처음이니까 좀 자세하게 가볼까?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1과 3이 x 절편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뿔로 바뀌니 3차 우리가 그려야 되는 3차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극대 하나 극소 하나가 발견이 되는 거죠. 자, 극대인 순간에서의 좌표를 보기 위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7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 자, x가 3일 때 극소를 갖게 되는데 그럼 극소일 때의 좌표는 3, 원래 함수에 3을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극소에서의 함수값을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불렀고 극대에서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불렀죠. 따라서 극대값은 7, 극소값은 마이너스 25다가 정답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문제도요. 자, 일단은 미분을 하세요. 미분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에서 자, 마이너스 3으로 묶고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지워서 좀 관찰해 볼까요? 완전 다른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최고창의부가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1과 3. 자, 그러면 3차 함수는 일단 도함수의 증가표를 보면 자, 맞불 마이기 때문에 3차 함수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즉 극소가 먼저 극대가 나중에 발견이 되는 수순이죠. 자, 그래서 극소는 x가 1일 때고요. 극대는 x가 3일 때인데 자, 1과 3을 각각의 함수에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과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극소값 마이너스 1, 극대값 3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4차 함수가 등장을 했지만 3차 함수와 과정은 똑같아요. 미분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2차식은 인수분해를 잘 하는데 3차식이죠. 3차식의 인수분해는 뭐를 이용합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거고 자, 조립제법 까먹으신 분들은요. 고1 과정의 1학기 과정이요. 고등수학 상 단원에서 우리 조립제법은 2단원에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가 있어요.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에서 3차 방정식 풀 때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 이전에 고등수학 상 똑같습니다. 1단원에 보면요. 1단원에 보면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우고 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조립제법이 있다라는 것도 배우니까 강의도 찍어놨어요. 요 강의 고1 고등수학 상에서 고1 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고1 상에서 강의를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립제법은. 자, 안다는 가정에 풀어보겠습니다. 3차식을 인수분해할 건데 조립제법으로 3차의 개수, 2차의 개수 없고 1차의 개수 상수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인수는 하나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4, 마이너스 4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4, 얘랑 얘를 곱하는 거죠. 더하는 거죠. 얘랑 얘를 곱하는 거죠. 0이 나와야 인수분해가 완료가 된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로 넣어보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8,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인수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자, 남은 숫자가 4랑 마이너스 8. 그래서 4랑 마이너스 8 1차식으로 적어주시면 이 4가 또 공통인수로요. 빠져나오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그때 3차 함수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는 제곱이니까 접하고 2에서는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극대 극소를 갖는 개형이고 자, 4차 함수는 일단 도함수로 증간표를 확인을 해보면 마마뿔이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접선의 길기 잠깐 0, 또 내려가다가 극소를 갖고 다시 올라가는 개형이 되고 자, 극값은 하나죠. 2에서 하나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2를 집어넣어 주시면요. 극소값 마이너스 14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고 극대값은 개형상 존재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에 함수가 나와 있고 자, 쉬운 거니까 미분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딱히 조립제법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공통인수 12x가 있죠? 12x로 묶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2차식을 인수분해 해주시면 공통인수가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조립제법까지는 이용할 필요가 없는 자, 함수의 개형이었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제일 처음 그 다음 0, 1 선생님이 세심한 배려 보이죠? 얘는 두 칸 떨어져 있고 얘는 한 칸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x절편이 3개인데 증간표 마뿔에서 4차 함수는 w자 개형이 되겠죠. 내려가다가 요 넓이만큼 올라가고 요 넓이만큼 내려가고 그 다음 올라가는 왼쪽이 좀 처진 느낌이긴 하죠. 자, 극소값 몇 개입니까? 2개고 극대값이 하나죠. x가 마이너스 2랑 1, 마이너스 2랑 1에서는 극소, 0에서는 극대. 자, 주어진 함수예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극소값, 0을 집어넣으면 극대값, 1을 집어넣으면 두 번째 극소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3차 함수가 하나 나와 있죠. 3차 함수가 하나 나와 있고 최고창이 음수네요, 지금. 2에서 극소값. 그러니까 3차 함수인데 극소값을 갖는다. 무조건 극대 하나, 극소 하나라는 얘기지. 그죠?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면 극값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3차 함수인데 극값이 나오면 무조건 극대 하나, 극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고창이 음수니까 그려주고 시작해도 된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 극소의 위치가 x의 값은 2고요. 그때의 함수 값은 마이너스 21이래.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있기를,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소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뭡니까?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을 하는 거야. 2,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고 2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적용을 해서 식을 각각 세워주시고요. 열림만 해주면 A랑 B를 구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1번은 모르는 게 두 개야. 근데 얘는 세 개네요. A, B, C. 근데 보면 극값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극대 하나, 극소 하나를 갖게 될 텐데, 자, 요 먼저 등장하는 게 당연히 1이겠고 나중에 등장하는 게 x의 값이 3이겠지. 근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사실도 알려줬어. 잘 봐요. 1에서 접선, 3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0이어야 되고, 특히나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야. 즉 1과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 다음에 극소값이죠. 극소값이 마이너스 2야 라는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각각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흐름을 보면 일단 fx를 미분합니다. 자, 이 미분한 도함수에 1을 집어넣어, 3을 집어넣어, 둘 다 0이 나와야겠죠? 그 두 식을 연립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요. 1을 집어넣어, 0이어야 돼.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어, 0이어야 돼.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주면 일단 A랑 B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죠? 자, 아니면 어차피 1과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었다라는 얘기는, 자, 이 식이 3, 최고차항은 3인데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는 얘기잖아.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1과 3에서 0이죠. 그래서 얘를 전개한 식과 이 식이 같다라고 하는 미정계수를 비교를 해서 일단 A랑 B를 찾아주셔도 됩니다. 연립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식을 만들어서 미정계수를 비교하셔도 되고 어쨌든 A랑 B를 찾았고요. 그렇다면 C만 찾으면 되는데 자, 마무리로 이제 뭐를 알려주고 있어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2다. 극소값은 3일 때 같죠? 3일 때 가지니까 F3이 마이너스 2이다 해서 우리 C값을 찾아주신 다음에 마무리로 극대값을 찾는 건데요. 자, 극대값은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극대값. 1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네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도함수를 그려준 거고 극대값을 갖는 순간과 극소값을 갖는 순간을 찾아라. 자, 그러니까 도함수가 위로 뚫고 내려갈 때 원함수는 증가하다 감소함으로 극대를 갖게 되는 것이고, 자, 도함수가 위로 뚫고 올라갈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받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올라가면서 극소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뚫고 내려가는 점을 찾아봐요. 뚫고 내려가는 거, 뚫고 내려가는 거.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x는 2가 되는 것이고 극소를 찾을 때는 뚫고 올라가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좀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보면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음수, 잠깐 0이 되지만 음수잖아. 양수, 또 양수, 여기 잠깐 0이 되지만 또 양수잖아. 그리고 음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다가 뭐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 요 점들도 보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그래야 되는 함수는, 원함수는 내려가다가 또 내려가고, 그죠?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는 개형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극소를 갖고 여기에서 극대를 갖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